대한민국 방방곡곡 활기찬 아침을 엽니다. 우리 주변 생생한 소식을 가득 담아 네트워크 매거진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 한 바퀴가 넘는 거리를 요트로 항해하는 세계 최장 요트 대회 선수단이 남해안을 찾았습니다. 50개국에서 온 200여 명의 선수단이 기항지로 통영을 선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길이 20m가 넘는 대형 요트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영합니다. 클리퍼 요트 대회에 참가한 요트 10척과 50개국 선수단 200여 명이 통영항에 입항했습니다. 클리퍼 요트 대회는 11개월 동안 7만 4천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세계 최장 코스 요트 대회로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 대회 선수들이 한국에 머물다 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수들은 통영의 전통시장과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남은 한산도 등을 돌며 한국의 먹거리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So I liked very much when we sailed in all the islands and the different fjords, right? So that was very nice landscape. Looked very beautiful to me. 일반인에 공개한 요트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또 갈 수도 있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외국인 선수들이 경남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5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는 아주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데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일정을 마친 선수단은 지난 22일 다음 목적지인 미국 시애틀로 떠났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사극을 보면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몸을 숨겨 싸우던 방어시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크게 훼손돼 대부분 구간이 사라진 옛 제주성에서 이 방어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원형 복원 연구에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년 전 삼국시대 탐라국부터 이어져 온 제주성입니다. 조선 태종 때 증축을 거쳐 왜구를 막는 핵심 방어시설 역할을 했지만 1920년대 일제강점기 제주항 건설 때 매립용으로 쓰이면서 크게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 동문시장 인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숲에 가려져 있던 성벽 구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이 적을 상대로 몸을 숨기기 위해 만든 여장입니다. 길이 6m짜리 여장엔 적이 성벽을 타고 기어오르지 못하게 돌을 살짝 돌출시킨 미석 구조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주성의 옛 모습에 인근 주민도 신기해합니다. 옆에 오연단이라고 있어서 거기가 성터인 줄 알았는데 대나무로 덮여 있어서 전혀 보이질 않아서 몰랐었어요. 제주성 복원 연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장에 대한 부분이 사진으로만 남아 있었고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고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원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주도는 면밀한 실측 조사를 거쳐 보존과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서 현직 항공사 기장 살해 사건까지 이딴 강력범죄의 불안감도 크실 텐데요. 서울시가 지급한 휴대용 신고 장치가 움직이는 치안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지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나눠준 종이 상자를 여니 가방을 꾸미는 소품 모양의 장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휴대용 긴급 신고 장치 안심 헬품입니다. 올해 5만 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인근 CCTV 관제센터와 연결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이 장치가 내는 소음은 100데시벨 수준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에 맞먹을 만큼 강력해 위급 상황을 주변에 즉시 알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으슥한 곳에 갈 때쯤에는 무슨 일 생기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상황도 많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고교생들과 장애인,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 신청자들에겐 무료 지급하고 그 외엔 7,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교 후에 아이들의 안전이 좀 많이 걱정되는 편인데 담임으로서의 걱정이 조금 그래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초등 안심벨은 보급률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충전하다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의 한 빌라에서도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나 일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실내 충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차순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시간, 빌라 3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창틀 사이로 불꽃이 튀고 순식간에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불이 난 건 지난 18일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탕탕 막 소리가 나서 누가 차를 바꿔갔는가 와다 보이고 아니라 막 불이 났네요.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는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20대 아들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일가족 4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순 연기의급이 2명 있었고 의식 소실 1명, 전신환상 1명 이렇게요. 불은 충전 중이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을 가했거나 아니면 이제 충전 중에 가열이 돼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2020년 98건이었던 배터리 화재는 2024년엔 120건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이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잠을 자거나 외출했을 때는 충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아시아의 역사를 담은 대규모 비디오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화 시사회장을 방불케 하는 이색 전시 현장에 박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장 입구까지 이어진 화려한 레드카펫 위로 관람객 발길이 이어집니다. 영화 시사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포토존에 서면 관객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필름 앤 비디오 아시아의 장치들이라는 주제로 64점의 영상 작품을 공개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상영관 좌석과 영화 포스터가 배치돼 광주극장의 옛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층 전시 공간엔 여성의 기억과 서사를 담은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미군이 주둔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지촌이 큰 어떤 성매매 산업이 되었었는데 기지촌 공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역사 속 아픔도 영상으로 풀어냈습니다. 1621년도에 인도네시아 반다섬에 있었던 대량 학살에 대한 육두가 항해하는 이야기라고. 세계가 주목하는 봉준호 감독의 풋풋한 대학 시절 초기작 백색인도 눈길을 끕니다. 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실험 영화 선구자 한옥희 감독의 미공개 작품도 복원돼 전시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여성 감독 중에 실험 영화 1호라고 하시는 한옥희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해서 2층에선 아시아의 시대 풍경이, 3층 대형 스크린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영상이 묵직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아시아의 어제와 오늘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9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트워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때문에 인천시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를 지원하는 이른바 1,000원 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강석 기자가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천원주택 사업이 지금 2년째를 맞이했는데요. 올해 예비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는데 그 열기가 뜨겁죠.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마어마하게 그 열기가 뜨겁고 대단합니다. 시민들이 이 만족도도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천원주택에서 얻는 효과가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씩 이렇게 공급 1,000원씩 해서 한 달에 3만 원에 주택을 해주고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높은데 그 이유는 이 집값에 대한 문제가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이 한 달에 우리가 보통 이 시중에 보면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씩 이 한 달에 임대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3만 원에 준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서부터 이제 금년에 하고 있지만은 대단한 획기적이고 선풍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시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더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또 임대주택 이 부분도 해서 700호, 300호에서 작년에 이어 1,000호를 꾸준하게 공급해서 이 저출산 이런 정책에 발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신혼부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이제 하는 게 제일 이제 혜택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내항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1883년에 이제 내항이라는 것이 이제 개항이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항에 대해서 기능이 남아 있는 거는 크게 많지는 않고 이제 사이로 기능하고 일부 기능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9들 시작으로 해서 항만 재개발법에서 항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인천 항만공사, 그다음에 인천시 우리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주거, 상업, 문화복합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고 이 도크라는 이 물을 이용을 하는 워터프런트의 원도심에 이 워터프런트를 우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이 아마 그 조세가 많처럼 우리 세계적으로 여기에 이 9m, 10m 차이나 이 지역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소중한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원도심의 그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자유구역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송도, 청라, 영종이 들어오면서 이 기능들이 쇠퇴하고 이제 낙후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도 이제 사업을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재정비라든지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 이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했지만은 그게 다 이제 번번이 자초되고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이제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싹 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양키시장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다 하고 지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다시금 사람이 원도시에 와서 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문화시설이라든지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을 보고 내년 착공을 하고 현재 그렇게 하면은 16,000세대에 약 4만 명이 입주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선도 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AI 그러지만은 막상 뭘 할 거냐 하는 거는 일본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보면은 도요다에서 만든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할 건 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 산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경기장을 활용한 이제 콘텐츠 이런 거를 문화 공연 이런 걸 아우르고 승기체라는 거는 물길이 아닙니까? 이 물길을 이용하는 이쪽 부분을 살기 좋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AI라고 그러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접목을 해서 이 폭넓게 이런 건 자족하는 도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일반 이제 산업 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기업체를 상대로 여기를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양을 하면은 아마 빠르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제 이런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한테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들어오려고. 그래서 땅을 사서 로봇랜드와 관련된 산업을 직접화해서 지금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하고 드론도 있습니다. 그다음 UAM 이런 것도 사업을 전명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2009년부터 침체된 이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청라
국제 도시에도 상당한 그 활력을 일으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생생한 현장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